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방금 전 서울행정법원이 서울 시내 대형 백화점과 마트 등 일부 시설에 한해서 방역 패스 제도를 일시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인성 기자, 이번 판결로 어느 시설에 대해서 집행정지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네, 서울행정법원이 방금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두용 영남대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한정해 대규모 상점, 마트, 백화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제도 적용이 중단됩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음성 증명서가 없어도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시설들, 그리고 서울 외 지역의 상점과 마트, 백화점 등에는 여전히 방역패스 제도가 적용됩니다. 아울러 법원은 서울 시내 12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한 조치 역시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관련 사건 선고가 날 때까지입니다. 법원은 상점이나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한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점, 마트, 백화점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용 형태에 비춰 음식을 먹는 식당 등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당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중증화율이 높아지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송과 별개로 학부모 단체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4일 법원에서 일부 인용돼 정부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한 상태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오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지난 5일과 11일에 이어서 올해 3번째 발사입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오늘 평안북도 내륙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오후 2시 47분 밝혔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도 합참 발표 이후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발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합참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정확한 발사체 종류와 발사 지점, 비행 거리 등을 정밀 분석 중입니다. 오늘 북한의 발사는 지난 5일과 11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발표한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은 올해 3번째 발사이자 11일 이후 불과 사흘 만입니다. 청와대는 발사 사실을 파악한 직후 NSC 상임위원회 화상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재 한미 공조하에 여러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각 12일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무기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오늘 오전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내고 이런 식의 대결적 자세를 취해 나간다면 더욱 강력하고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금리가 코로나19 직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반영한 것으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세중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에서 1.25%로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금통위 때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는데 2차례 연속 인상을 단행한 겁니다. 한국은행이 2번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2007년 이후 14년여 만입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석 달 연속 3%대를 기록한 데다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은 상황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경제의 회복 흐름이 저해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리고 물가 상승 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기준금리 조기 인상을 시사하는 등 통화 긴축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연 1.25%인 기준금리 수준이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리는 것을 긴축으로 볼 수는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 상황에 맞춰서
기준금리를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동일하게 0.25%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3조 2천억 원 오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주간 더 연장됩니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은 밤 9시까지만 가능하지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현재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는데요.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방역 체계도 개편됩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3주 더 연장됩니다. 밤 9시까지로 제한된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다음 달 6일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다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현재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될 것이 예상되면서 방역 체계도 개편합니다. 속도와 효율에 방점을 두고 방역과 의료 대응, 사회 필수 기능 유지까지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PCR 하루 검사량을 현재 75만 건에서 85만 건으로 늘리고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을 강화합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하루 7,0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고위험 환자 관리와 중증화 방지에 집중합니다. 이에 따라 PCR 진단검사는 65살 이상 고령층과 유증상자 등의 우선순위를 적용하고 동네 병원과 의원에서도 신속 항원 검사를 진행합니다. 재택치료와 자가격리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역학조사는 확진자가 스스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더라도 병원, 학교, 대중교통 등과 같은 사회 필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분야별 업무 지속 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설 명절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됩니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설 연휴 기간 요양병원과 시설의 접촉 면회는 제한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적으로 징수하고 휴게소 내 취식이 금지됩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정부가 방역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씩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설 연휴 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방역 강화 조치 연장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해졌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액수는 300만 원,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지원 대상입니다. 전체 지원금 규모는 10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발표한 방역 지원금 100만 원에다 이번 300만 원을 더하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모두 400만 원의 방역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영업 금지나 제한 업종에 지급하는 손실보상 재원도 추가로 확보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에 1조 9천억 원을 더해 모두 5조 1천억 원으로 손실보상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으로 마련된 예산 3조 2천억 원 중 2조 7천억 원이 이미 사용된 상황에서 거리두기가 연장되자 예산을 늘린 것입니다. 지원금과 손실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14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합니다. 지금 당장 기묘하면서도 절박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편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해 초과 세수가 10조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추경이 이를 기반으로 마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더 들어온 세수는 결산 절차가 끝난 뒤에 쓸 수 있는 만큼 일단 적자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측을 잘못해 과다한 초과 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다음 주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뒤 설 연휴 전인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추경안 계획을 선거를 앞둔 매표용 돈풀기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 대표는 지방선거와 총선, 보궐선거를 목전에 두고 매번 추경을 강행하더니 이번에도 나랏돈을 살포하겠다면서 관건선거에 나섰다며 국회 심사에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하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 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하 1층에서 발견된 실종자에 대한 구조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김혜린 기자, 먼저 구조 수색 작업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실종자 구조나 추가 발견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색과 구조 인력 200여 명이 현장에 투입됐는데요. 구조대는 우선 지하 1층에서 발견된 실종자를 꺼내기 위해 주변에 쌓인 건물 잔해를 제거하고 있는데 잔해가 많아서 시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구조견이 반응했던 상층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지상층 구조 작업을 위해 지하의 바닥과 천장을 보강하는 작업도 진행됩니다. 무너진 건물과 연결돼 붕괴 위험이 컸던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 장비도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해체를 위한 또 다른 크레인의 무게가 1,200톤 정도여서 집안이 이를 견딜 수 있을 만큼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오늘 현장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요? 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2시쯤 현장 사무소와 감리사무소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 사무소는 사고 현장과 인접해 있어 추가 붕괴 위험 때문에 압수수색이 지연돼 왔는데요. 소방당국 점검 결과 제한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콘크리트 타설업체 등 협력업체 3곳을 압수수색했고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을 입건한 데 이어 감리자와 타워크레인 기사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현장에서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훈련 중 전투기 추락으로 순직한 고 심정민 소령의 연결식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연결식은 오늘 오전 9시부터 경기도 수원시 10전투비행단 기지체육관에서 박인호 공군참모총장과 유족, 동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고 심소령은 지난 11일 사고 당시 민가에 추락하는 걸 피하기 위해 탈출을 시도하지 않고 조종관을 붙들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4일 기체 이상으로 충남 서산기지에 동체 착륙한 F-35A 전투기를 조사한 결과 조류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군은 오늘 기자단 공지를 통해 한미가 공동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체 좌측 흡입구 쪽에 조류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다만 조류 충돌과 전자계통 미작동 등이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달 초 미국 측 전문 조사단이 입국해 우리나라와 공동으로 정밀 조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대선 후보 소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인천 지역을 찾아 지역 맞춤 공약을 제시하고 정부의 추경안 규모가 부족하다며 국회가 대폭 증액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을 방문 중인 윤석열 후보는 창원 3.15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반드시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버스를 타고 지역을 순회하는 메타버스 일정을 재개하고 인천을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인천 지역 기업인들을 만나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 정부 지원을 늘리겠다 약속했고 특허 심리 기간을 단축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바이오 산업 육성과 경인전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지역 맞춤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준비하겠다고 밝힌 14조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선 너무 부족하다며 국회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가지고 14조 추경 심의 과정에서 좀 대대적인 증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충분한 지원이 가능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1박 2일간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민심 행보에 돌입했습니다. 윤 후보는 창원 3.15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고 창원 지역 기업인들을 만나 원전 관련 기업들의 매출을 과거 수준으로 정상화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남 선대위 결의대회에선 내부 결집을 강조하며 정권 교체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심판합시다. 저 윤석열 정권 교체로 국민 삶의 희망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의 주말 방송을 앞두고 MBC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일정을 중단한 심상정 후보를 만났습니다. 여 대표는 심 후보가 사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심 후보의 숙고가 이번 주말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다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선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비대위원장을 지낸 임명진 목사가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구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파일 방송을 막아달라며 김 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오늘 안에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신문기일을 열고 오늘 안에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에서 김 씨 측은 의도적으로 상황을 마련하고 질문을 준비한 뒤 녹취하고 보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MBC 측은 해당 대화는 취재 활동이라는 것을 밝히고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교수 공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기피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다른 법관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기피 신청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어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의장은 지난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안 통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후 화천대유에 취직해 성과급 40억 원을 약속받고 이 가운데 일부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천억 원이 넘는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가 오늘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신가요? 단독 범행 맞으세요? 경찰은 이 씨에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이었던 이 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215억 원의 회사 돈을 빼돌려 주식 투자 등에 쓴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가 횡령한 회사 돈으로 주식을 사고 판 규모는 1조 원이 넘는데 760억 원 정도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는 또 금괴 680억 원어치를 매입해 가족들의 주거지에 숨기고 8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 사들인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부인과 처제를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했습니다. 이 씨 여동생과 처제의 남편도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입건해 가족의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오스템 임플란트 본사를 압수수색해 재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이 씨의 횡령에 회사 관계자들이 개입했는지도 더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지난해 11월에 하락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오늘 지난해 11월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를 발표하고 서울의 경우 전월 대비 0.79%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하락한 것은 지난 2020년 4월 이후 19개월 만입니다. 이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실거래 가격을 이전 거래가와 비교해 지수한 것으로 최근 시장 상황을 비교적 정확히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발견돼 빠르게 확산됐던 아프리카에선 확진자 수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가장 먼저 오미크론이 퍼진 뉴욕 등 동북부 지역도 확산세가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지양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발견돼 빠르게 확산했던 아프리카. 이 지역에 4차 유행이 안정되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4차 파동으로 인해 가파르던 확진자 증가세가 이제는 잦아들고 있다는 겁니다. 주간 확진자 수는 앞서 6주간 역대 최단기간 급증했지만 지난 한 주 동안은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미크론이 처음 보고된 남아공 등 남부 아프리카에서는 지난 한 주간 감염자 수가 14% 감소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전역의 사망자 규모도 이전 변이가 유행했을 때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먼저 오미크론이 퍼진 북동부 지역의 확산세가 정점을 찍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선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지난달 한 달 만에 20배 늘어 4만 2천 명까지 폭증했지만 이후 일주일 넘게 줄면서 2만 명대까지 내려왔습니다. That's our positive. The 7-day average is a little bit higher. Looks like we might be cresting over that peak. The continuing cases are slowing down. 뉴저지주와 메릴랜드주, 워싱턴 DC 등도 비슷한 추세라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지역에선 약 한 달간 확진자가 폭증하다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난다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미국 전체 확진자 수도 이달 안에 정점을 찍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지만 병실 부족 문제 등이 이어져 앞으로 2, 3주가 고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접경 지역인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 제곱미터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강원도 철원, 인천 강화군 교동면, 경기도 양주, 광주, 성남시 등지의 통제보호구역 369만 제곱미터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해 군과 협의하에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3,426만 제곱미터에 대해선 군과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지자체에 위탁했습니다. 정부가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위해 경북 성주군 일대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유한 것은 위법하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낸 행정소송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각하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성주 김천 주민 390여 명이 사드 부지 공여를 승인한 정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판결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판결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에 해당합니다. 제주 지역 오름과 숲에 조성된 탐방로들은 절경을 자랑하며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탐방로에 깔아놓은 폐타이어와 탐방객들이 버린 쓰레기들이 인근 지역민들이 방목해 키우는 동물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서연 기자입니다. 탁 트인 한라산에 시원한 바다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제주 동부 지역의 오름입니다. 빼어난 경관으로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탐방로가 조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탐방로가 방목해 키우는 동물들에게는 생명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탐방객들의 통행을 돕기 위해 깔아놓은 타이어 매트입니다. 이 폐타이어를 먹은 소들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마을 공동목장에 풀어놓은 소들이 잇따라 폐사했는데 이를 조사한 전문가는 폐타이어를 한 원인으로 꼽습니다. 이걸 이제 먹는데 소화가 안 되니까 만성 소화불량증이라든지 영양장애 이렇게 하면서 결국 목숨을 잃기도 하죠. 제주 오름과 숲에 버려지는 쓰레기도 치명적입니다. 폐사한 송아지를 부검해보니 윗속에서 검은 비닐이 나왔는데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닐봉지나 이런 걸 아무데나 버리고 가면은 소가 먹어가지고 이제 이에다가 뭉쳐 있어가지고 소화가 안 돼서 이제 소가 폐사되는 률이. 소처럼 되새김질을 하는 반추동물은 위가 4개여서 위가 하나인 다른 동물과 달리 배설물로 배출이 힘듭니다. 이런 쓰레기들을 삼키면 폐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인근 관광지에서 같은 반추동물인 양과 알파카도 소화불량으로 잇따라 폐사했는데 플라스틱 재질의 인조잔디가 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바다에 버린 해양 쓰레기로 수중생물들이 순환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육상에서도 폐타이어와 버려진 쓰레기로 동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은 금리 상승에 대한 불안감에 저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1% 넘게 내렸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이어지며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40.17포인트 하락한 2921.92에
코스닥은 11.86포인트 내린 971.39에 마감됐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의 대량 매수에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에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내린 가운데 4분기 실적 부진 우려에 NC소프트를 비롯한 개임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간밤 미국의 기술주가 급락한 영향을 받으면서 인터넷 대장주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셀트리온은 분식회계 의혹을 받아 증권선물위원회에 논의될 것이란 소식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삼성전기가 실적 개선 전망에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고 LG이노텍이 자율주행과 메타버스 필수 기술을 보유했다는 사실이 부각되며 9% 올랐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0전 내린 1187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오늘 낮부터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주말에는 추위가 주춤할 텐데요.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5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오르면서 평년 이맘때 수준으로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도 잠시 일요일 낮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불어들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북쪽에 눈구름대가 다가오면서 곳곳에서 눈비가 내릴 텐데요. 강원 내륙과 산지에서 1에서 5cm,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에서 1에서 3cm가 예상되고요. 모레는 충청 이남 지방에 약한 눈이 내릴 수 있겠습니다. 기온이 높아서 눈이 많이 쌓이지는 않겠지만 미끄럼 사고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건조함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 이어서 부산과 울산, 영남 동해안으로도 건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밤부터는 수도권과 충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5도, 세종 영하 7도, 진주 영하 6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도, 대전 7도, 진주 8도, 부산 9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으로 회복하겠고요. 영상권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추위가 주춤하겠지만 다음 주에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